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수와 유리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을 듣고 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수의 크기를 비교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는 부등호를 사용하여 수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학습 목표 중에서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수의 크기를 어떻게 비교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의 크기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영상을 잠깐 멈추어 놓고 직접 한번 어떤 수가 더 큰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다들 잘 해봤을 거라 믿고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5 중에서는 네, 맞습니다. 5가 더 크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소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에는 제일 먼저 자연수 부분의 크기를 먼저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부분이 큰 소수가 더 큰 소수가 되겠죠. 만약에 두 소수의 자연수 부분이 같다면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수의 크기를 비교해주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수의 크기가 같다면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의 수를 비교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계속해서 자릿수를 늘려가면서 비교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2와 1.12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자연수 부분은 같기 때문에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의 수를 비교해 주면은 1.2가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죠. 분모가 같은 두 분수의 경우에는 분자가 클수록 분수가 더 컸었고, 만약에 분모가 다른 경우에는 통분하여서 분자를 비교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해 본다면 5분의 4가 더 큰 분수임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지난 시간 배웠던 수직선과 관련하여서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에 수직선이 나와 있네요. 우리가 처음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본 3과 5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5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표시를 해보니 이렇게 노란색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 1.2와 1.12를 수직선 위에 점으로 표현을 해보니 이렇게 빨간색 두 점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네요. 자, 마지막으로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해 보았더니 자, 이렇게 파란색 점으로 수직선 위에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점들을 표현하는 방법과 수의 크기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친구들이 생각을 해 주었을 텐데, 우리가 수직선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수일수록 더 그 크기가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네요. 3과 5를 비교해 보았을 때 수직선 위에서 5가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 1.2와 1.12를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역시 1.2가 수직선 위에서 1.12보다 더 오른쪽에 있는 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분의 3과 5분의 4를 비교해 보아도 5분의 4가 수직선 위에서
4분의 3보다 더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우리는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 라는 수의 대소관계가 있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수직선이 주어져 있는데 양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양수는 0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음수는 0보다 왼쪽에 있죠. 따라서 모든 음수는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 본다면 양수와 음수를 비교해 보았을 때 양수는 항상 음수보다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양수는 음수보다 항상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살펴봤을 때 오른쪽으로 점점 갈수록 더욱더 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왼쪽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진다라는 사실을 다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의 대소관계 세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양수를 표현하게 되면 0보다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양수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절대값을 한번 떠올려 본다면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절대값이 커진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따라서 원점에서 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양수들 중에서 점점 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기 때문에 절대값이 큰 수일수록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반대로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음수는 0보다 작은 부분에 속해 있고 원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절대값이 커집니다. 따라서 수직선 위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절대값이 커지기 때문에 음수끼리 보았을 때 절대값이 커질수록 그 수는 점점 작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절대값 5와 절대값 3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5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값 5가 절대값 3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양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큰 수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5가 3보다 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절대값 -3과 절대값 -1을 비교해 보면 원점으로부터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절대값 -3이 더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음수끼리 비교했을 때 절대값이 클수록 그 크기가 더 작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3과 -1을 비교하게 된다면 -1이 더 큰 수가 됩니다. 우린 이렇게 첫 번째 학습 목표인 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두 번째 학습 목표인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수의 범위를 한번 함께 나타내 볼까요?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네 가지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수업을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뜻으로 사용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상은 크거나 같다 라는 뜻이 있었고요. 이하는 네, 작거나 같다 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초과는 크다, 미만은 작다 라는 뜻으로 우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단어들을 잘 기억해 두고 수업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문장이 있네요.
자, 이 문장과 같은 의미가 무엇이 있냐면 우리는 작거나 같다를 이하이다 라고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 문장은 A는 3 이하이다 라고 써줘도 무관합니다. A는 3 이하이다.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면 화면에 보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호는 작다와 같다의 기호를 합쳐서 놓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는 작거나 같다와 같은 단어로 크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는 3보다 크지 않다 라는 문장을 들었을 때 A는 3보다 작다 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이 정확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4가지 같은 의미의 문장들을 배워보았고 특히 화면에 표시되어 있는 이 가운데 기호에 주의하여서 다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과 같은 뜻의 문장은 A는 3 이상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과 같이 크거나 같다와 같은 의미로 A는 3보다 작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으며 작지 않다와 같은 의미는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라는 점 다들 유의해 주시고 이때도 가운데 기호에 유의하여서 다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나타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 수에 대해서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대소관계를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A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이 문장을 기호로 나타내면 자, A가 3보다 크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라는 문장의 의미도 함께 포함시켜서 다음과 같이 기호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A는 1 이상 4 미만이다 라는 문장을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A가 1 이상이고 4 미만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이렇게 오늘 수의 대소관계와 부등호를 사용하여서 수의 범위를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한번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직선 위에서 수의 대소관계를 이야기할 때에는 수직선 위에서 오른쪽에 있는 수가 왼쪽에 있는 수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았고 첫 번째로 양수는 0보다 크고 음수는 0보다 작다라는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양수는 음수보다 크다라는 점도 배울 수 있었네요. 세 번째로 양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크다라는 것도 배워보았고 네 번째로는 음수끼리는 절대값이 큰 수가 작다라는 것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또한 부등호를 이용하여서 수의 범위를 나타내 보았는데 A는 3보다 작거나 같다와 같은 의미로 A는 3 이하이다 라고 쓸 수가 있었고 이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A는 3보다 크지 않다 라고 표현을 해도 된다고 배웠었죠. 또한 A는 3보다 크거나 같다와 같은 의미로는 A는 3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A는 3보다 작지 않다 라고도 표현해도 된다고 배웠었죠. 우리가 이렇게 부등호를 이용하여서 두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세 수의 대소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